최경영의 최강 시사. 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 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김준일의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호기심 많은 남자 김준일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슈를 들고 오셨습니까? 예, 이번 뭐 서울시장 선거는 예, 부동산 선거다라고 부동산 선거예요. 예,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공약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내용이 뭔지를 좀 하나하나씩 후보별로 팩트 체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전부 다요. 예, 그렇죠. 예. 예. 여당부터 해볼까요? 더불어민주당? 예, 일단은 그 전에 이 우리가 좀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념을 알자. 개념을 알자. 예. 자, 서울에 예. 몇 가구가 있을까요? 주택이. 서울에 한 400만 가구 조금 안 되겠죠? 한 380, 70만 예. 뭐 이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예. 뭐 시점에 따라 좀 다른데 그 정도고. 자, 지금 제가 이제 기준점을 좀 말씀 많이 드려요. 예. 압구정동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법정동으로 압구정동에는 예. 이제 한남대교 밑에 이제 강남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담고 해가지고 올림픽대로 밑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다 압구정동이에요. 거기가. 예. 거기에 예. 몇 가구가 있을까요? 거기에요? 예. 거기 한 5만 가구 있을라나? 1만 가구 있습니다. 1만 정확하게. 가구? 예, 압구정동에 생각보다 작구나. 예. 예. 압구정동에는 유일하게 서울에서 유일하게 아파트로만 구성된 동이에요, 거기가.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성 아파트, 신현대 아파트, 구현대 아파트, 한양 아파트 이 4개 단지로만 압구정동이 법정동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되게 심플합니다. 계산하기가 되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짓는다는 거 다 아파트일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1만 가구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뭐 이를테면 70만 가구를 짓는다라고 말을 나온다라고 하면은 압구정동 70개를 만든 거네. 압구정동을 70개를 만들어야 돼요, 서울에. 아, 이거 아주 쉽다. 아주 쉽죠. 예. 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5년간 30만 호를 짓겠다. 5년간 30만 원. 근데 공공분양 공공주택 중심으로 짓겠다라는 거예요. 예. 압구정동 30개 짓겠다라는 겁니다. 30개. 예. 우상호 후보는 5년간 16만 호. 16만 원. 압구정동 16개. 예. 나경원 후보 10년간 70만 호. 압구정동 70개. 70개. 예, 10년간이에요, 이분은. 10년간. 예, 그리고 오세훈 후보 5년간 36만 호. 압구정동 36개. 예. 안철수 5년간 74만 호. 가장 화끈합니다. 예. 압구정동 74개를 5년간 짓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370만 80만 정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74만 호를 지으려면은 5분의 1, 20%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 서울에 25개구가 있으면 한 5개 구 정도를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거대한 공약인지를 예. 들으면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계산 방식에,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숫자에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예, 왜냐하면 예. 제 반론은 이렇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기존의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주택이 멸실되고 그리고 새로운 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개발 같은 경우는 한 30%의 가구수 증가, 재개발, 재건축 다. 예. 그러면 이제 10,000호면 13,000호가 새로 지어지는 건데 10,000호는 그대로 있고 3,000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전체적으로 한다면 70만 원을 10년 동안 짓는다고 하더라도 73에 21, 21만 호가 새로 신규 입주고 기존에 한 50만 정도는 과거에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간다. 요렇게 이제 됩니다. 정확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역시 날카로우시네요. 역시 경제통입니다. 뭐냐면은 예. 듣다 보니까 그래. 예. 노태우 때 200만 호 건설을 했잖아요. 예. 그때는 뭐 분당, 일산 이런 데는 그냥 평지에다가 사람 거의 없는 데다가 지었으니까 이게 순수하게 그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서울에는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 땅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인데 기존 입주민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용적률을 높이고, 그러니까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층수가
층수가 한 낮아요. 좀 일찍 70년대 개발이 돼서 한 15층 이하입니다, 전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35층까지 뭐 높인다고 하더라도 두 배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얘기했던 후보들이 얘기했던 거는 다 뻥튀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 예. 이하로 내려와야 돼요. 예를 들면은 70만 원 얘기를 했으면은 실제 짓겠다는 순수하게 물량 증가는 한 30만에서 35만 진짜 많이 잡아도. 맞아. 근데 그것도 예. 압구정동을 30개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0만 호로 늘리더라도 이게 얼마나 그렇죠. 거대한 지금 공사를 지금 다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그 맨 땅에다가 토지공사가 그냥 다 수용해서 확 짓는 데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상가도 있죠, 교회도 있죠, 평수도 다 다르죠, 면적도 다 달라서 그렇죠. 이걸 빨리 짓자, 늦게 짓자, 뭐 어떻게 짓자, 리모델링을 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정부가 주도해서 하겠다. 예. 지난번에 정부도 얘기를 예. 했는데 정부가 그래서 전국에 86만 호, 서울에 32만 호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뻥튀기 논란이 있었어요. 32만 호 중에 기존에 재건축, 재개발하는 건데 기존 주민들은 하나도 계산에 카운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정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 부동산 새로 신규 공급하겠다는 사람들은 다 뻥튀기를 하고 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주택 많이 지어준다고 하면 좋아만 하는데 그게 이제 돈이 드는 일이라. 그렇죠. 이것도 분명히 이제 세금이 들 거란 말이죠. 예. 예산이 드는데 어느 정도나 들까요? 지금 뭐 이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SH공사가 있고 국가는 LH공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든다라고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뭐 천문학적이죠. 30만 호를 뭐 짓겠다. 우상호 후보가 가장 보수적인데 16만 호를 짓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십조 원이 될 것이다. 예. 이거를 다 제대로 지으려면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 예. 물론 서울이 부자입니다. 서울시는 부자긴 한데 예산이 한 40조 정도 되죠. 예. 그걸 이제 5년 동안 나눠서 한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커버는 되겠지만은 예. 이 돈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해본 것이냐 후보들이 정말 좀 황당하죠 사실은. 좀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지금 숫자 경쟁이 붙어가지고 너도 나도 죄송합니다만은 뭐 카드 칠 때 레이스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 받고 얼마 더 약간 묶고 더블, 묶고 더블로가 약간 이런 느낌이 지금 이 부동산 공약이. 근데 누구도 제대로 검증을 안 해요. 예. 이 용적률 완화, 재산세 감면 주로 이제 야당 후보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한 이야기들입니까? 자,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ATV, DTI 이제 완화를 해가지고 대출을 아예 완화시키겠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데 이거는 금융위원회가 하는 거거든요. 이건 대선 후보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예. 방금 전에 가계대출 위험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박정훈 기자랑. 예. 그거 완화하면 어찌됐든 또 명끌 해가지고 또 집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그래서 많이 사면 정말 위험한데. 그리고 이제 누구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재산세 감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뭐 세금 감면하고 있는데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사실 이번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재산세 환급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돌려줄 수는 있습니다. 재산세는 그런데 나머지 뭐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거 다 감면하는 거는 이거는 다 국회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죠. 법으로 바꿔야죠. 조세 법정주의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진짜로 다 대선 후보다 지금 공약들이 서울시만으로는 할 수 없는 공약들을 지금 다 들고 나왔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정말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면 이제 포퓰리즘 이야기 했잖아요. 근데 그 유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슨 재산세 감면이랄지 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이랄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잘. 기업 살리기라고 보통 포장을 하죠, 그런 거. 근데 이것도 이제 특정 계층에 대한 포퓰리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나 시 예산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거 가지고 하려면 어딘가에서 돈은 나와야 되는데 자산이나 소득에서 돈이 안 나온다면 우리가 세수라는 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게 3대 세수거든요.
근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안 나오면 어디서 나온다는 거지? 뭐 이것도 지금 국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예. 자, 우상호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 얘기를 좀 드리면은 예. 우상호 후보는 제가 예. 보기에는 5명 중에서 가장 현실적입니다. 가장 호수가 적어요. 일단 공공임대주택으로 16만 호를 건설하겠다. 강변북로 덮는 거 그거는 현실적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예. 아는 거예요. 유유부지가 없다. 어떻게 그래서 하느냐? 그러니까 강변북로를 덮겠다. 올림픽대로를 덮어서 거기 위에다 이제 예. 건물을 짓겠다라고 이제 아이디어까지 나온 거예요. 원래 이게 사실은 이해운 후보가 지금 컷오프가 되긴 했지만 이해운 후보가 올림픽대로 덮어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겠다, 공원화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사실 했거든요. 이야기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 공약에 철도뿐만이 아니고 도로 덮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어찌됐든 근데 이제 우상호 후보가 그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현실성이 없고 조망권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임대부 주택 예, 토지 임대부 주택을 얘기를 했는데 토지 임대부 주택. 예, 뭐 저는 토지 임대부 주택을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서울에 이거는 이제 경실련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왔던 것이고 서울에 근데 토지 임대부로 할 만한 땅이 있느냐 지금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각 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철도기지 이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철도기지 이전을 하면 도대체 얼마나 땅이 나오고 그러면 이전을 하면은 옆에 경기도로 갈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받아준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게 지하철을 연장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5호선 같은 거를 강서구에 있는 철도기지를 연장을 해가지고 더 저쪽으로 바깥으로 설치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서울시장이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게 기존의 부지들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들을 정부나 시가 산 다음에 그걸 토지 임대부로 하는 거니까 그 토지는 계속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렌트비를 받듯이 그냥 임대료를 받듯이 중산층 서민들에게 그 값만 월세만 받는 그런 그렇죠. 식의 이제 싱가포르 방식을 구상을 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연금이나 기금이 들어가면 서로 간의 수익률이 맞지 않느냐. 그런 구상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박영선 후보가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으로 반값 아파트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500만 원이었다가 너무 현실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비판을 많이 받았고 이런 뭐 흐름들이 있고요. 오세훈 후보가 참 재밌어요. 오세훈 후보. 오세훈 후보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현실성 없다. 내가 서울시장 해봐서 아는데 지금 서울시에 지을 수 있는 가구 수는 15,000밖에 안 된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또. 이게 누가 한 말인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나경원 후보도 비판하고 박영선 후보도 비판하고 막 비판을 해요. 해본 사람은 이분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본인도 36만 원을 짓겠다. 물론 여기에서 18만 원은 재건축을 동력을 하겠다. 그래서 용적률을 높이고 이를테면 그런 걸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라는 방안이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 짓겠다라는 거는 좀 다른 후보보다 적긴 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본인도 36만 원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좀 모순이죠.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주식시장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정말로 서울에 이 정도 막 70만 호가 들어서면은 서울 집값이 다 잡히고 또 하나는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냐. 집값이 잡힐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죠. 70만 호 정도 공급이 되면은 쇼크가 와서 떨어지긴 떨어질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겠죠. 70만 원을 진짜 공급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370만 원 정도 가구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실제 사는 가구 수도 370만 정도 돼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전세 비율과 자가 비율이 60대 40이고 60이 자가 전세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70만 원으로 공급을 하면 그럼 무주택자들이 다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1가구 가격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가격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끌어내릴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과밀, 인구가 과밀이에요 지금 서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때려 짓기만 하고 용산공원에다 아파트 짓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녹지는 다 어디로 가고. 안철수 후보는
일부는 그린벨트 사실상 무용지물인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는 진짜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권한은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국토부 장관 권한 아니에요? 역시 국토부 권한이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다 대선 후보다 지금. 예. 물론 일단 예. 이번에 서울시장 되시고 예. 되신 분이 대통령 되는 걸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플랜은 1년 한 다음에 4년 더 하고 2027년 대선에 출마를 하는 거를 지금 다들 꿈꾸고 계시지 다들 않나. 이분들은 다 그렇게 꿈꾸시는 거죠? 다 꿈꾸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차차기 정도 노리는. 예, 차차기 정도 노리는. 예. 예. 그 안에 집값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공급이든 뭐든 어떻게 해서든. 예.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KBS 1라디오 대표 아침 시사 최경령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에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KBS 1라디오 최경령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